해볼게요. 테마 2 표준 정규분포. 여기도 이제 조금씩 풀고 어려운 문제들 뒤에 나온 게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 중요한 문제가 좀 있으니까 볼 건데 우선은 몇 개씩은 할게요. 15번 정규분포가 이것을 따른데 m의 5의 제곱을 따라 근데 얘가 120 이상이 되는 애가 0.0228이었대. 그러니까 그림으로 얼른 생각해보면 평균 여기 있을 거고 120이 어딘지 모르는데 이만큼이 0.0228이라는 거거든요. 120이 이런 데 있으면 훨씬 확률이 클 테니까 안 될 거고 되게 조금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나온 애가 얼마라는 걸 알아야 돼? 0.4544? 아이고 0. 얼마여야 돼? 0.5에서 1 빼볼까? 0.5에서 0.0228 빼와요. 그러면 4992 4772 여기가 0.477이가 되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쪽이 자 Z가 2 이하인 곳이 0.9544래요. 왜 이게 주어졌지? 0.477이가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0.477이 이 시그마. 그리고 여기 0.5를 더해서 0.95477이 더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0.977이가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오타 아닌가 싶은데 0.977이가 주어져 있어야 돼서 얘가 Z로 고치면 2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20 빼기 m을 하고 시그마 5로 나눴을 때 얘가 2다 해서 120 빼기 m이 10이고 얘 m이 얼마다? 110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9544가 나온 게 조금 이상해요. 아 이런 거네. 미안해요. 내가 이거 절대값 2잖아요. 그럼 여기 이거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가 여기가 0.477이라서 더해서 0.9544가 나온 것 같아요. 0.477의 2배가 9544잖아요. 그렇죠? 2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이 된다는 거예요. Z로 고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답은 110 됐죠? 마음이 급한가 보다. 여기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뒤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19번 해볼 거야. 19번. 정규분포가 5의 2의 제곱을 따른다. fx가 확률인데 x에서부터 어디까지? x 플러스 6까지의 확률인데 이게 최대가 되고 싶어. 잘 봐. 이런 문제도 되게 잘 나오니까 이걸 해보는 건데 얘 간격이 몇 칸이에요? 6칸이죠. 6칸의 확률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센터로 두시고 왼쪽 3칸, 오른쪽 3칸 되게 잡으면 6칸이 이렇게 6칸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그렇겠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다? x가 2일 때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된 거고 8만 z로 고치면 되겠죠? 8 빼기 5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얼마예요? 여기가 3이니까 1.5 1.5에 해당하는 게 0.43 그래서 여기도 0.43이지 더하면 0.8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해요? 20번 한번 해보세요. 거의 여기는 기계적으로 풀게 되더라고 애들이. 뭐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데요 뭐 이러는 애들도 있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 식을 외우고 있으면 사실 되고 정확한 의미는 사실 본인이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 얘가 의미하는 게 왜 이항분포가 이렇게 되고 나온 횟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정규분포를 얻고 그래프의 모양은 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왜 종 모양이 되는지 정도는 한번 자꾸 읽어보시면서 보면 돼요. 문제 20번 평균 65에 10의 제곱을 따른다. 근데 x가 52 이하일 때가 0.1587 y는 2x 플러스 2인데 py가 152가 됐을 때 확률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했어요. 자, y는 뭘 따르겠어요? 정규분포가 y는 x의 2배보다 이 큰 수 132죠. 132 저거의 2배가 130이고 132 그쵸? 근데 y는 여기 잘 보시면 2배 되면 분산이 몇 배 된다고 했어요? 4배 된다고 했죠. 분산이 4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00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이거 잘 봐야 돼. 이 문제는 진짜 애들이 기본 문제에서 좀만 벗어나면 이거를 힘들어하거든요. 잘 봐. x랑 y의 관계예요. x의 평균은 그냥 2배 2 더하면 돼. 이 자리가 평균이죠. 맞잖아. 평균은 65에 2배 한 다음에 65에 2배 한 다음에 2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132라고. 근데 분산은 이 자리가 분산이거든요. 분산은 이 앞에 개수의 제곱배가 돼야 된다고. 제곱배가 돼야 된다고. 지금 여기가 100인데 400이 돼야 된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152 지금 여기가 132인데 152 이하를 구하래. 요만큼. 그럼 여기만 알면 0.5 더하면 되는 거네. 됐지? 152만 Z로 고쳐보자. 이거 20의 제곱이죠. 시그마가 20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20분의 20이니까 1시그마예요. 1시그마에 해당하는 녀석이 얼마다? 위에 볼까요? 이게 안 나와 있는 게 에러인데 18분의 0.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확률 변수가 섞이고 바뀔 때 애들이 많이 틀려요. 정규분포는 딱 이거가 주의사항이거든요. 확률 변수 하나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계처럼 해요. 애들이 그냥 다 잘해. 뭐 Z 외웠으니까 X 빼기 M 시그마로 나눠야지 외웠으니까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라고. 확률 변수가 바뀔 때. 아까 보인이가 물어본 게 이런 거였단 말이야. 정규분포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섞어서 내면 이게 어려워요. 다른 거 없어. 근데 안 헷갈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헷갈린다는 거지 애들이. 되겠어? 다음. 이게 주어져 있네. 1587. 1.0을 이 위에 거 안 봐도 이걸로 구할 수 있었어요. 이거 0.5에서 얘 빼면 3433 그거 나오잖아요. 3413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테마 3 정규분포의 활용. 여기서부터가 이제 애들이 겁을 먹는데 뭐냐면 문장이 길고 문제가 길어요. 보면 되게 긴 문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 해볼게요. 21번 물고기 무게래. 무게가 확률 변수 x예요. 물고기 무게가 정규분포 800에
50을 제곱을 따르네. 830 이상이야. 자, 문제의 핵심은 이거잖아. 830 이상인 애들이 몇 명이냐? 여기를 구하세요. 그럼 뭐 해본다? Z로 고쳐본다. 830에서 800을 빼고 50으로 나눠보자. 그랬더니 5분의 3이야. 10분의 6이니까 0.6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가 0.2257.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니까 0.5에서 0.2257을 빼야겠죠. 그래서 답은 0.2743이에요.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22번 해볼까요? 하나 더. 2학년 학생의 수학 점수가 확률 변수 x예요. 그때 얘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70에 5의 제곱을 따르는데 65점 이상, 여기가 이제 65점 이상, 그 다음에 80점. 80점은 여기가 75고 80은 이 정도. 그래서 두 개를 Z화 해봐야겠네요. 80은 Z로 고치면 얼마고? 2고 65는 Z로 고치면 얼마고? 1이고. 물론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보는 건 1만 보면 되니까 여기는 0.34로 보시고 여기는 0.48로 보래요. 더 해야 되겠죠? (82%는)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24번 해볼게요.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요. 봐봐요. 제품 무게가 확률 변수 x예요. 얘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50에 2의 제곱을 따르나요? 그런데 얘가 52.56g 이상인 것을 최상품이에요. 이게 최상품. 지금 내가 색칠한 부분의 면적이 최상품이 될 확률이에요. 됩니까? 자, 얘를 52.56을 Z로 고쳐보면 1.28인가? 1.28. 그럼 여기가 0.4. 그러면 여기에 0.1. 이렇게 됐어요. 자, 한 달 동안 생산한 제품이 3,650개래요. 최상품은 몇 개일까요? 이랬어요. 3,650개 중에 10%. 이것이 최상품입니다. 되겠습니까? 26번 해보세요. 26.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손을 써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보는 것과 달리 잘 못하는 애들 꽤 많거든요.
자, 풀어볼게요. 성적이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395점이 평균이고 10의 제곱을 따른다 했어. 395점이 평균인데 41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할 수 있어. 합격 확률에 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Z화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빼니까 얼마예요? 15점? 15점 2분의 3이었어. 1.5 1.5에 해당하는 게 0.43이었어. 그럼 여기가 0.07이 합격할 확률이에요. 합격률이.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 뽑는 거예요? 400명 중에 n명 뽑는데 그게 이렇게라는 거예요. 100분의 7. 그러니까 n은 몇 명이었어야 되죠? 28명이었어요. 합격 정원이 28명. 됐어요?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28번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너무? 자, 해볼게요. 성적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평균 77에 3의 제곱을 따라요. 근데 b점 이상이면 0.02에 드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0.38이어야 되고 b가 몇 점인지를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그래서 b 빼기 77을 한 다음에 시그마 3으로 나눴더니 0.48을 나타내고 있는 애가 2예요. 0.477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b는 평균보다 몇 점 높다? 6점 높아야겠죠. 그래서 83점이었구나. 야, 83점 이상이면 전체에서 0.02%가 될 텐데. 근데 정금 몇 명이 받아? 400명 중에 2%가 받아요. 그래서 8명 수령을 하는 거죠. 400명 중에 8명은 자, 그걸 수령을 할 수 있다. 자, A와 B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83과 8을 더해서 91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되겠죠? 전혀 뭐 어려운 느낌은 아니다죠.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이항분포가 주어지면 정규분포를 구할 수 있다 정도가 얘네 사이의 관계죠. 그쵸? NP, NPQ로 구할 수 있다.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NPQ 구해놓은 게 분산인데 걔를 시그마라고 착각하는 일만 안 하면 돼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보자. 29번. 이항분포가 100번 시행해서 2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한다. 정규분포를 고치자. 50번은 성공하겠지? 그 중에 25번은 분산이 되는 거예요. 5의 제곱이죠. 얘를 Z로 고쳤을 때 40에서 50은 봐봐. 40에서 50은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40이에요. 그만큼은 Z로 고쳤을 때 0하고 C랑 같대. 이거 Z로 고쳤을 때 C가 된다는 거예요. 50 빼기 40을 해서 5로 나누면 C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얼마예요? 2죠? 2가 되는 거예요. 쌤, C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요. 그래요. 그 대칭한 곳에 이게 C가 있다는 Z로 고쳤을 때. Z로 고치면 얘가 0이고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되겠어요?
되는 거 맞죠? 31번 해보세요. 눈치채라. 오늘 배운 거를 계속 복습하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31번. (32하일) 확률을 구해보자. 자, 이게 무슨 시행인 것 같아요? 몇 번 시행했어요? 100번 시행한 거 보이죠? 확률은 P였어요. 근데 MP가 어떻게 됐대요? 100P인데 100P가 20이 됐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P가 5분의 1이라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 P가 5분의 1이었다. 그러면 이제 Q를 요거를 찾아보면 20 곱하기 5분의 4를 해주면 되니까 이거 16이죠. 자, 20에 4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가 됐고 30을 구하자 했으니까 30을 Z로 고치면 얼마가 되고 2분의 5, 2.5가 되고 2.5에 해당하는 거를 문제 2.5에 해당하는 건 4938 여기가 0.4938 32 안에 이걸 다 넣으니까 0.9938이죠. 한 개도 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진짜 막연히 두려워한다. 통계를 진짜 쉬운데도 불구하고 해보면 진짜 별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울 게 몇 개 있지. MPMBQ 식을 볼 줄 알아야 되지. 100번 시행에 이만큼의 성공이구나.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보고 싶은 부분만 보면 되긴 하는데 아무리 복잡해도. 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5. 테마 5 하고 나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32번. 주사위를 72번 던졌어요. 그쵸? 주사위 던지는 건 계속 독립이니까. 근데 6의 양의 약수 1, 2, 3, 6 3분의 2의 확률로 약수가 나와요.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했다. 확률 변수 x가 따른 이항분포고요. 정규 분포를 구해보면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72 곱하기 3분의 2는 3, 24 이렇게 되고 48번 정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분산은 48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6이지. 이것을 따르는 거예요. 자, 52에서 60번을 구해보자 이랬으니까 그림도 그려놓고 여기 48. 그럼 52에서 몇이래? 60. 자, 이게 아까 아까 정규분포 할 때 그림 여러 개 있고 그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해요. 요만큼에서 노란색에서 뭘 빼자? 핑크색을 빼자. 핑크색을 빼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자, 60을 Z로 고치면 얼마일까요? 3이고요. 52를 Z로 고치면 얼마일까요? 1이죠. 3.0에 해당하는 넓이는 0.4987이고요. 1.0은 0.3413이에요. 이걸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빼면 얼마죠? 0.47 1574 0.157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쉽고 그죠? 쉽고 실력 위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만 더 하고 실력 해볼까요? 몇 번을 풀어보냐면 여러분 35번 한번 해보세요. 35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렵다고 나와 있는 것들이 진짜 어려운지 한번 보자.
봐봐. 100문제 풀었는데 오지선다를 모두 임의로 답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찍었을 때 확률 5분의 1인 거예요. 정답 확률. 알았죠? 5개 중에 하나. K문제 이상 맞출 확률이 0점. 자, 얘가 이제 정답 개수가 X예요. 정답 개수가 X, 확률 변수 X. 정규 부분은 그래도 한 20개 맞추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따른다는 걸 알아냈고, 그런데 얘가 이제 K개 이상 맞추는 게 K개 이상, 여기에 K가 있으니까 이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K개 이상 맞추는 확률이 0.01이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가 0.49. 0.49가 나왔다는 건 얘는 Z로 고치면 뭐가 된다? 2.5거든요. K를 Z로 고쳤다가는 2.5가 되지. K는 10점을 더 맞아야 되네. 30개를 맞춰야 되네. 100개 중에 30개 이상 맞출 확률은 0.01이다. 찍었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찍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20개 맞춰야 돼요. 30개 이상은 진짜 극악의 확률이라는 거죠. 됐죠? 유형? 이제 좀 어려운 거 실력 유형 따지기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렵냐? 그거 아니거든요. 해보자. 38번 해보세요. 지속 시간이 어허, 8개 중에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이면 이미 확률은 2분의 1이네요. 그죠? 0.5예요. 8개 중에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이게 확률 변수가 다르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의 문제는 그런 거거든. 처음 확률 변수를 안 써버릇해서 그래. 뭐에 대한 함수인지를, 뭐가 변수인지를 정해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데, 지속 시간이야. 처음에는 지속 시간, 평균 지속 시간이 30이었잖아요. 지속 시간이 확률 변수 X였고, 그때 얘를 따르는데 30시간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 나왔어. 근데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 회사가 만든 8개의 배터리 중 지속 시간이 30시간 이상인 배터리의 개수가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는지 몰라. 그게 문제예요. 확률 변수 2개 쓸 때가 어렵단 말이야. 이거 하나예요. 정규분포에서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이거 하나거든요. 제발 이걸 구별하셔야 돼. 저기는 지속 시간이 확률 변수였고, 지금부터는 30시간 이상인 걸 합격이라고 하면 합격된 배터리 개수가 확률 변수예요. 근데 8개 테스트 했고요. 그 합격될 확률은 2분의 1이었어요. 이해돼요? 이건데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2개 이상은 구하기 힘드니까, 아니 많아서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합격이 어떨 때랑 하나도 안 됐을 때랑 하나일 때만
구해서 빼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8개 중에 하나도 합격이 안 돼요. 다 실패. 8개 중에 하나만 합격. 다 실패. 그러면 결국 2의 8제곱이니까 256이에요. 256분의 1. 여기는 8. 그래서 256분의 256 빼기 9. 247. 247. 이게 문제의 정답일 거죠. 야, 이게 확률 변수가 바뀐다는 걸 말하지 않고 바꾸기 때문에 문제야. 너네가 바뀐 걸 인식을 못해. 알겠니?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 확률 변수가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는 거야. 처음엔 시간이었고 그 다음은 개수예요. 알겠니? 두 개 구별하겠어요? 이게 핵심인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항상 그래요. 확률 변수가 하나만 쓰였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확률 변수가 바뀌어요. 바뀐 거야. 알겠어? 이항분포로 정규분포로 주어져서 이거는 쉽게 구하게 해주긴 했는데 이게 또 어렵게 나오면서 쟤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30시간 이상인 건 2분의 1이다 바로 알 수 있게 해주긴 했어. 확률면서 바뀔 수 있어. 자, 39번 해보세요. 얘는 좀 할만하죠. 보시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기를 센터를 안 알려주고 얘 64 이상하고 56 이하가 같대. 그럼 64와 56이 같은 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눈치채야 돼. 64와 56, 64 이상과 56 이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와 얘의 평균이 60이라는 걸 알겠고, 야, 이거는 어떻게 구했지? 우리가 3616은 평균의 제곱이랑 뭘 더했었지? 분산을 더했었지. 이게 분산이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60에 4의 제곱을 따른다는 걸 빨리 눈치채라는 거예요. 찾고 68이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68이에요. 68 이상, 이하구나. 이 반대편을 구하는 거예요. 그림은 이렇지만 이 반대편을 구하는 거예요. 68을 Z로 고쳐요. 2.0이죠. 2.0이 0.477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 0.477이고 여기가 0.5니까 답은 0.977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어려운 포인트가 있나요? 얘가 평균이 될 거라는 걸 빨리 눈치채는 게 중요했고, 평균을 알았으면 이 식은 평균의 제곱과 분산을 더한 거예요. 평균의 제곱과 분산을 더한다. 아까 여러 번 썼었잖아요. 알았죠?
아셔야 돼. 자, 그 밑에 거 해봐요. 40번. 이렇게 내면 헷갈리긴 해요. 많이들 헷갈려해요. 40번. 이게 뭔 말이야 싶어요? 안 배운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게 뭐였지 싶어요? 힌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봐봐. 이거. 그러니까 A에서 마이너스 A까지랑 B에서 마이너스 B까지가 같대요. 그거 무슨 소리냐면 Z로 고치면 똑같다는 소리예요. Z로 고치면 똑같다는 소리예요. A를 Z로 고치고 B를 Z로 고치면 똑같은 수가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돼요? 됐죠? Z로 고치면 똑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A에서 0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것과 B에서 0을 빼고 2분의 시그마로 나눈 것은 같다는 뜻이에요. 남쪽에서 시그마 날리면 어때요? A는 뭐다? 2B다 이런 거. A는 2B다. 그러니까 A가 2B니까 이거 큰 거 맞죠? 기억은.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살펴보면 Z가 시그마분의 2B 이렇게 한 거랑 2분의 A 이렇게 한 거랑 뭐가 더 크니? 자, Z는 아무튼 이미 Z 나와 있으니까 얘를 뭐로 고쳐봐야 돼? Z로 고쳐야 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너를 Z로 고쳐볼게. 2분의 A 빼기 0에 얘 시그마는 얼마였고? 2분의 시그마였고. 그래서 얘가 시그마분의 A였어요. 근데 시그마분의 A인데 A가 2B래매. 맞아요? 그랬더니 얘랑 같죠. 니은이 같아요. 이해됐어요? 어렵나? 여기 0이고요. B 이하. 지금 Y 정규분포 B 이하. B일 때는 시그마가 얼마냐? B일 때는 Z가 시그마분의 2B였어. 시그마분의 2B. 시그마분의 2B. 그랬을 때 이게 B 이하인 게 0.7이래. 여기가 0.7이래. 0.2, 0.5. 그러니까 이걸 Z로 고친 게 얼마라고요? 시그마분의 2B. Z가 이게 0.2라는 거야. 근데 A 이하. 아까 A 이하랑 B 이하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아니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은 게 얘도 Z로 고치면 얘랑 똑같다는 뜻이고 그랬을 때 A 마이너스 A 이건 절대값 이거잖아요. 이게 나타내는 애가. 그런데 얘가 0.2라니까요. 얘를 Z로 얘랑 얘는 Z로 고치면 이거 똑같고 결국 똑같고 0.2잖아요. 더하면 0.4여야죠. 0.4여야죠. 그래서 얘는 아니죠. 되겠어요? 지금 서로 다른 문자고 서로 다른 확률 변수일 때 Z로 통일시켜가지고 비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는가? 뒤에 넘겨보자. 헷갈릴 겁니다. 이런 게 다 헷갈려요. 41번 이런 거 매우 헷갈리고 이런. 41번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문자가 복잡하게 나오는 게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자 파티. 아마 매우 많이 헷갈리고 잘 안 될 거예요. 확률 변수 두 개 쓰는 정규분포랑 지금 나온 유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해볼게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X는 평균은 M이고요. 이 시그마가 표준 편차래요. Y는요 평균이 2M이고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래요. A 봅시다. 기억 볼게요. 0 이하일 확률과 2분의 5M 이상일 확률이 같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0을 Z로 고친 것과 2분의 5M을 Z로 고친 게 절대값이 같냐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이렇게 있을 때 0 이하, 얘가 이렇게 있을 때 2분의 5M, 그러니까 여기가 2M이니까 2분의 5M 분명히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는 M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M 왼쪽에 0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의 확률이 같대. 얘네 둘이 같대. 그러면 Z의 절대값이 같대 라는 소리예요. 자, 어차피 절대 큰 거에서 빼는 게 낫겠죠. 첫 번째 0을 고치면 0을 고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랑 2분의 5M을 고치면 이게 지금 같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이거 2분의 1M이죠? 그러면 이 시그마 되죠? 같았어. 같았다. 기억은 맞는 거야. Z가 같냐라고 물어본 거라고 결국은. 되겠죠?
니은 볼게요. x m에서 2m까지는 봐봐. m에서 2m까지는 x는 m에서 2m이 이런 구조예요. 그럼 z로 고쳐보면 2m을 z로 고쳐보면요. 2m 빼기 m에 이 시그마로 나눴을 때예요. 얘가 이 시그마 분의 m 이렇게가 되죠. 요거 z가 얘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가 2m인데 3m을 z로 고쳐봐야 되겠죠. 3m 빼기 2m을 시그마로 나눠보자.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시그마 분의 m이에요. 어때요? 얘가 얘보다 2배 크죠? 2배 커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2배는 크다는 뜻이에요. 넓이가 딱 2배 되진 않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요구가 더 크다는 뜻이라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배 한 게 아니라 얘가 더 오히려 확률이 더 높다고, 더 크다고. 근데 이거에 정확히 절반을 한다고 해서 얘가 되지는 않아요. 아까도 이런 거 기억해요? 1시그마랑 2시그마가 2배였니? 확률이 넓이가 2배였니? 아니었어. 0.3413, 0.477이 이런 게 2배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확률이 2배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니은은 아니야. 니은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Z로 고친 녀석이 2배라고. Z로 고친 녀석이 2배잖아요, 얘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로 이제 그려보자. Z로 고친 거를. 처음 거는 얘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처음 거는 여기까지. 두 번째 거는 여기까지. 이게 2배거든요. 2배. 그렇다고 해서 넓이가 2배냐? 그건 아니라. 확률의 넓이가 2배가 안 돼요. 확률의 넓이가 2배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2배가 되지. 영역이 훨씬 더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이만큼 추가됐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2배가 돼요? 확률 2배 안 돼요. 알았죠? 조심해줘야겠죠? 알았죠? 시그마 관계랑 저거는 조심해줘야 돼. D급 볼게요. A 이상과 B 이하가 합쳐서 1이래. 그러면 이런 얘기죠. 또 봐봐. 얘네를 Z로 고쳤을 때 서로 반대쪽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게 A 이하이고 B 이상인데 이게 B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 입장에서의 A와 얘 입장에서의 B가 이런 관계여야 돼요. 그 Z 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Z를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 자, M 빼기 A의 이 시그마와 2M 빼기 B의 시그마가 같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절대값도 부호까지도 고려했을 때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해되나요? 이걸 바꾸면 안 돼. B 빼기 2M으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하나는 날리고서 여기다 곱하면 M 빼기 A는 뭐가 된다? 4M 빼기 2B가 된다. 그러면 3M은 이렇게 넘기면 2B 2B만 넘어오고 얘 A를 넘겨야 되겠네. B가 뭐냐고 물어봤나 봐. 그죠? B는 이렇게 됩니다. 2분의 맞죠? 똑같죠? 얘가 맞아요. 이름이 틀린
분포가 각각 그래프가 달라서 그런가요? 모양은 다른데 모양도 다른데 그걸 Z로 고쳤을 때 확률이잖아요. 확률을 어차피 Z로 고쳐서 구할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거가 나타내고 있는 Z는 뭐냐면 여기가 이만큼이라니까. 저거 Z로 고쳐보면 M을 2시그마 이거는 2시그마분의 M이라고요. 얘가 이만큼을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식이 나타내고 있는 게 Z로 고친 거야. 모양은 다르니까 어차피 Z로 고쳐서 비교해야 되거든. 그리고 두 번째 거가 똑같이 Z 이거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얘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빼면 M인데 시그마로 나누니까 시그마분의 M. 그러니까 얘 위치상 똑같은 곳에 있는 것보다 2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건 이만큼이라고요.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면적의 절반을 하면 얘가 될 거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거의 2배냐고 물어봤다고. 아니지. 봐봐. 2배가 되려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야 2배가 되거든.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이게 2배니까 넓이도 2배겠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S인데 여기도 S여야 2배지. 근데 지금 딱 봐도 얘네들의 넓이는 다르잖아요. 정규분포는 점점 좁아지거든요. 밑으로 갈수록 넓이가 같을 수가 없어. 그 그래프가 왜 똑같은 거예요? Z로 고쳤잖아. Z 둘 다 Z로 고쳤잖아. 원래의 모양은 달라요. 원래는 제가 시그마가 크니까 X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뚱뚱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거는 얘가 시그마니까 얘보다는 훨씬 더 날씬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균의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 그러니까 얘가 얘 확률하고 얘 확률을 비교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얘를 Z로 고치고 얘도 Z로 고쳐야지.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비교해야지. 그게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예요. 애초에 다른 정규분포란 말이야. 애초에 다른 모양이야. 근데 얘는 M에서 2M까지가 요거고 얘는 2M에서 3M이 이건데 어떻게 비교할래? 크기가 누가 큰지도 애매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Z로 만드는 거라고요. Z로 만들었을 때는 모양은 같아졌고 평균도 같아졌고 이게 Z로 만드는 거의 장점이에요. 근데 Z로 만들었는데 얘의 넓이가 나타내는 게 이만큼이고 얘는 요거보다 2배만큼 더 간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넓이가 큰 건 알겠는데 확률이 더 올라간 건 알겠는데 2배가 됐다는 말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에다 2배를 한다고 해서 얘가 되지 않아요. 훨씬 크지. 얘가 0.3413이면 2배 하면 0.68 뭐 0.6이 넘죠. 근데 얘는 끽해야 0.5를 못 넘어요. 그런 관계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헷갈리게 하고 여러분 문자가 많으면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42번은 뭐 15 이하인 거는 맨날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43번 해보세요. 43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43번 확률 변수 2개 써야 되는 문제.
통학 시간이 확률 변수일 때 얘의 정규 분포는 이것을 따릅니다. 25의 5의 제곱을 따릅니다. 2,50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학생이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일 확률을 P1이라고 했어요. 자, 35분 이상. 여기가 25분이었는데 35분 이상일 확률. 이게 P1이래요. 근데 2,500명의 학생 중에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 수, 그죠? 35분 이상인 학생 수가 이제 새롭게 떠오른 확률 변수예요. 이걸 해보셔야 돼요. 이걸 해내셔야 돼요. 정규 분포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는 유형 중에 하나라. 됐어. 좀 감은 오니? 해볼게요. 봐요. 통학 시간이 확률 변수 x일 때 평균 25, 5의 제곱을 따른다 했어. 근데 35분 이상인 친구들을 구하래. 35분을 z로 고쳐볼게. 2.0이야. 2.0에 해당하는 애를 읽어봐요. 얼마예요? 2.0은 0.48로 계산할게요. 여기서 0.48. 그쵸?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애는 0.0이야.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바뀝니다. 봐봐. 2,000명의 학생 중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이, 여기가 이 학생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런 학생, 35분 이상 걸린 학생이 확률 변수예요. 걔가 2,500명이었고 그런 애들은 몇 번의 확률로 된다고요? 100분의 2의 확률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어떻게 돼요? 얘는 2,500에다가 50분의 1을 곱했어요. 그러면 50이 평균이 되죠. 그러니까 50명은 그럴걸? 2,500명 중에 50명은 그럴걸? 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인 거예요. 분산은 어떻게 돼요? 얘가 100분의 98. 그러니까 49초. 분산은 이게 새로운 A란 말이야. 정규 분포. 그런데 P2는 뭐냐면 N명 이상일 확률이라 그랬어. 봐봐. N명 이상이래. 50명인데 그 중에 N명 이상일 확률이 얘랑 똑같대. 아까와 똑같대. P1과 똑같대. 이게 P2. 이해되니? 얘를 Z로 고치면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서로 다른 확률 분포였지만 Z로 고치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N 빼기 50을 하고 시그마 7을 했을 때 2가 돼야 돼. Z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N은 몇이다? 64.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형태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정규 분포에서. 근데 잘 보시면 할만하지 않을까? 확률 변수가 바뀐다는 사실을 인식하란 말이야. 중간에 확률 변수가 바뀌어 문제 내에서. 그걸 인식 못하니까 이게 계속 어려운 거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 하나예요.
확률 변수가 다른데 다른지를 모르는 게 잘못이야. 제발. 보고자 하는, 집중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랐어. 처음에는 통학 시간에 집중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늦는 애들 35분 이상 걸린 이 애들한테 이 애들이 몇 명인지에 관심이 바뀐 거란 말이야. 제발 그거만 구별하면 돼요. 그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야. 제일 중요해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44번 한번 볼게요. 44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봐봐. 어느 고등학생 학생들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통학 거리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1580 500의 제곱을 따라. 그런데 통학거리가 2000m 이상인 아이. 야, 1500인데 2000m 이상인 아이들이 있겠죠. 2000m 이상인 아이들 구해볼까요? Z 고쳐서 2000 빼기 1500을 한 다음에 500으로 나누니까 1이었고 1.0에 해당하는 1581 1이 아니네. 미안. 1580이니까 빼면 얼마고? 500분의 420이야? 그럼 1000분의로 고치는 게 더 빠르겠죠? 1000분의 840이야. 그럼 84야. 0.84야. 그럼 그게 0.3이라고 문제에 주어졌고 실제로 이쪽 2000m 이상은 0.2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2000m 이상인 아이들 중에 2000m 이상인 아이들 먼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내가 줄여서 2000m 미만 가까운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자, 먼 아이들 중에 25%, 가까운 아이들 중에 5%만 자전거로 통학을 하면 돼. 근데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전거야. 근데 가까운 자전거가 있고 먼 자전거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조건부 확률 오랜만인가? 그 중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가까운 자전거 탄 아이들이에요. 자, 가까운데 자전거 탔다. 2000m 미만인 애들은 사실은 몇이었다? 0.8이었다. 0.8 곱하기 자전거는 0.05예요. 먼 아이들은 0.2였는데 그 중에 자전거는 0.25예요. 그렇죠? 분자는 뭐가 되고 이거 되고 1000 빼고 할까요? 그럼 이제는 40, 50, 40이죠. 9분의 4였어. 이렇게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부 확률 문제를 이런 식으로도 된다. 정규분포와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킬러 문제로 조건부 확률을 내는 이유가 여러 군데에서 쓰일 수 있어서 내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할까요? 마지막 그 밑에 거. 또 식을 구별을 못할까봐. 자, 그 밑에 거 하나만 봐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식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x일 때, y일 때, w일 때. y일 때 식은 다 똑같고요. w일 때 식은 다 똑같고요. x일 때 식은 다 똑같아요. 그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보자. 45번. x가 따르는 애는 100의 5분의 1을 따라요. 그러면 얘의 정규 분포는 20에 16을 따라요. y가 따르는 이항분포가 225의 5분의 1이면 정규 분포는 곱하면 45가 되고
5분의 4를 곱하면 36이 돼요. 이거는 빠르게 계산했다고 할게요. W가 따르는 이항분포가 400의 5분의 1이에요. 얘가 정규 분포는 80의 64를 따라요. 여기까지 구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 하나만 해보자. 얘가 뭘 의미하니? 라고 물어본 거. 얘가 뭘 의미하니?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따져보자.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자. 자, 결국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가 100분의 20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런 느낌이에요. 100분의 x 빼기 20. 오케이? 근데 요게 지금 절대값 있지만 결국은 양쪽으로 똑같은 거니까 절대값 있어서 여기가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거거든. 지금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게 그거의 확률이거든. 그럼 한쪽만 비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한쪽이 더 멀면 더 큰 거고 더 멀면 더 큰 거겠지.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커지니까. 그러면 이 절대값은 떼고 생각을 해보자니까. 근데 얘가 Z로 고쳐야 되거든? Z로. 지금 서로 다 다른 그림이야. 평균도 달라, 분산도 다 달라, 다 다른 그림이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지. Z로 고치라는 얘기야. Z로 고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Z가 돼요? x-20의 시그마가 몇이어야 돼? 4여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 4 100을 여기다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을 해주면 똑같죠, 식이. 이해돼요? 이게 100을 여기다 곱해줬잖아요.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결국? 2.5예요. 여기가 2.5입니다. Z로 고쳤을 때 얘가 2.5였다고. 2.5에 해당하는 녀석이었다. 얘 볼게요. 얘도 결국은 뭐예요? y 빼기 45예요. 225에. 이거거든요. 이건데 나 얘를 Z로 고치겠다고. 그럼 y 빼기 45 밑에 뭐가 있어야 되고 6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25분의 225 만든 다음에 똑같이 6분의 1 해주면 되지. 그럼 얘가 25로 나누면 몇 개고? 9개고. 1.5예요. 1.5. 2분의 3이라서 1.5예요. 얘도 고쳐볼까요? 400분의로 해서 400분의 W-80을 해야 얘가 되죠. 그게 25분의 1인데 W-80에 밑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8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400은 여기로 올려주고 8분의 1을 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25가 몇 개 있으면 되고 25가 4개면 100이니까 16개 2네요. 2. Z로 고치면 결국은 누가 크다고요? X가 제일 큰 거예요. X가 여기. 얘가 2.0이 하트. 얘가 1.5. 그래서 X의 영역이 제일 넓고 X의 확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가 크고? W. 그 다음 Y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한 방에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X가 제일 X가 몇이었죠? X가 2.5. 이게 조금 이상하네. 2.5. X W. X가 제일 큰데 반대로 되어 있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Y가 제일 작고
y가 제일 작고 이거 계산이 잘못됐나봐. 그치? 8분의 80에 이거가 몇 개고? 4개면 100이지. 이거 계산이 잘못돼서 지금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y가 제일 작으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기억과 디귿이 맞아요. 이게 w가 틀렸네. w가 5인데 5.0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계산 틀렸나 봐. 5.0이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가 10분의 1이었네. w가. 아 w는 두 가지가 있었네. 그치? 기억에 있는 w는 여기가 10분의 1일 때였어. 그때 5.0이 나오고요. 니은의 디귿에 있는 w는 25분의 1이야. 그때는 2.0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내가 그냥 막혔네. 그러니까 w에 대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에 있는 w를 고쳐보면 걔는 5.0이 나와요. 그래서 더 큰 거 맞고 디귿에 있는 w는 2.0이 나와요. 근데 y는 1.5니까 이건 더 작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고 니은만 틀렸다. 이렇게 돼요. 모두 Z로 비교를 해야 돼. 그냥은 안 돼. 알았죠? 그거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처음 개념은 우리가 외우고 있다면. 근데 확률 변수 2개 쓰일 때 어렵고요. 문자로 된 거를 Z화해서 비교하는 게 어려워요. Z로 비교하는 게 어렵다. 문장제, 기억, 니은, 디귿 그런 거에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은 다 할게요.